대표적인 진보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노동시간을 주 4일 3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간발의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동부 지역의 한인이 운영하는 뷰티샵에서 여성 직원이 떼강도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초콜릿과 껌을 판매하는 학령기 어린이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이 발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노동시간을 주 4일 3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명 주 32시간제법인데요. 임금 삭감 없이 현재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주 32시간제법을 공개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의 임금 삭감 없이 주당 노동시간을 32시간으로 조정하고 추가 근무수당 지급의 문턱을 32시간으로 낮춥니다. 또 하루 8시간 이상 추가 근무 시 통상 임금의 1.5배, 12시간 초과 근무 시 2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AI와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노동자의 복지 증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노동자에게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제공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오늘날 미국 노동자의 생산성은 1940년대에 비해 400배나 증가했지만 많은 이들이 수십 년 전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동 발의자들도 역시 이 법안이 노동자와 일터 모두에 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노동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실제로 통과돼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 32시간제법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제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로이터 통신 입소스의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간발의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만약 오늘 대선 투표를 한다면 누구를 찍겠느냐는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39%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8%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권자 3,356명 가운데 1%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보이며 39% 대 3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런 격차는 1.8%포인트의 표본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실제 당선을 좌우할 7개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 범위 밖인 3%포인트 앞서고 있어 이번 대선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열흘 전 뉴욕타임스 시에나 대학의 2월 등록 유권자 대상 정기조사에서는 트럼프가 48%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5%포인트 앞섰습니다. 그 다음날 월스트리트저널, 팍스뉴스 2월 등록 유권자 조사도 트럼프가 47%로 바이든의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양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두 후보는 오는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선거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긴밀하게 엇갈리면서 이번 대선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로스앤젤레스 동부 지역의 한인이 운영하는 뷰티샵에서 여성 직원이 떼강도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현재까지 혼수 상태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커머스 지역의 한 뷰티샵에서 32세 직원 마릴렌 샌도발이 4인조 여성 강도단과 맞서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도단은 물건을 훔치려다 샌도발이 저항하자 무참히 폭행한 뒤 도주했습니다. 상황은 가게 내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에는 샌도발이 강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가게 밖 주차장으로 끌려나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장면,
용의자들에게 계속된 공격을 받으며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전에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샌도발은 이 사건으로 2번의 심장마비를 겪으며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혼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뷰티샵은 한인 부자가 운영 중이며 피해 직원은 지난 5년간 부매니저까지 역임하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샌도발의 아버지는 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기도를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은 또 치료비 모금을 위해 기부 사이트 고펀드미의 페이지를 개설하고 심장 이식 수술을 위한 치료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흰색 세단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는 시민들은 LA 쉐리프국 살인과에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초콜릿과 껌을 판매하는 학령기 어린이들의 모습이 점점 더 흔한 광경이 되고 있습니다. 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보도에서 학령기인데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뉴욕 지하철에서 사탕을 파는 이민자 어린이들의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이 아이들 대부분은 에콰도르 출신의 이민자들로 학교 대신 지하철에서 판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6세에서 17세 어린이 청소년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14세 미만의 노동은 대부분 금지됩니다. 지하철에서 승인 없이 판매 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학교에 갈 시간에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사탕을 파는 일은 여러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와 주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크게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지하철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 1,100건의 소환장을 발부했다면서도 사탕팔이 어린이들과 관련해 조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님을 도와야 하거나 필요한 예방접종이나 서류를 갖추지 못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시의 노숙자 보호소에는 약 6만 5천 명의 신규 이민자들이 머무르고 있는데 많은 이민자 가정들이 법적으로 일할 수 없어 아이들이 가장 쉽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탕 판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경찰, 노동부 등 여러 기관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반적인 식품 물가 상승세는 진정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음식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CNN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내 식품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음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식품 가격 상승세는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인 2.2%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기와 달걀, 커피 등 일부 주요 식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타일러 스키퍼 세인트 토머스 대학 경제학과 부교수는 미국의 경제 상황은 낮은 쇠고기 가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쇠고기 가격은 지난달 전월 대비 7.7% 증가했는데 자연재해, 인건비 상승, 탄소 저감 비용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농장협회 연맹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소 재고량은 194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공급난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은 맥도날드와 웬디스, 파이브 가이즈 등 유명 햄버거 체인에서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빅맥 세트 가격이 $18로 인상된 것을 비롯해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 세트가 $24에 달하는 등의 사례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포스트는 바이든 정부의 저탄소 정책이 농업 비용을 증가시키며 이런 상황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음식 가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서민들에게는 직격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 학비의 고공행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23개 대학이 학생들이 빚 없이 졸업할 수 있도록 돕는 무대출 정책을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일부 대학들이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그랜트와 장학금을 제공하고 캠퍼스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학비 마련을 돕는 무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에머스 칼리지와 보든 칼리지, 브라운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MIT,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등 국내 명문 대학들을 포함해 23개 대학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업료는 대학 지원책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생활비와 교재를 포함한 수업료 이외의 비용은 학생이 책임져야 합니다. 지원책에 따라 성적이나 소득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 정책을 통해 대학이 더 나은 교육 환경 제공과 인재 유치, 대학 평판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조치의 긍정적인 효과가 대학 입학자 수 및 학교 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라파엣 대학의 니콜 허드 총장은 대학 학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파엣 대학에서는 약 20만 달러 이하의 가구 소득을 가진 학생들에게 그랜트와 교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아마비로 전신마비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이자 작가로 활동한 폴 알렉산더가 지난 11일 사망했습니다. 전신마비로 72년 동안 철제 산소통 속에 누워 지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전 세계 귀감이 된 만큼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 등 언론은 소아마비 폴로 알려진 폴 알렉산더가 지난 11일 오후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형제에 따르면 폴은 사망 3주 전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를 받았고 치료 후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폴은 1952년 6살 무렵 소아마비를 앓은 후 전신이 마비돼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게 된 후 인공호흡 보조장치 아이언 렁의 도움을 받아 72년간 생활했습니다. 철제 폐라는 뜻의 아이언 렁은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사람의 폐로 산소를 끌어들입니다. 사망 전까지 72년 동안 장치의 도움을 받아 호흡했고 수년간 일정 시간 기계 밖에서 숨 쉬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또 대학에 다니기 위해 아이언 렁을 기숙사로 옮겼을 정도로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학위를 받아 30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책도 출간하는 등 눈부신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그의 삶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희망의 아이콘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폴은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소아마비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폴의 삶과 그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사망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이 발표됐습니다.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혈액 내 대장암 세포의 DNA 조각을 추적하는 쉴드라는 혈액 검사법이 발표됐습니다. 이 방법을 개발한 가던트 헬스는 치료가 가능한 조기 대장암 확인율이 83%라고 밝혔습니다. 발견하지 못할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이 혈액 검사법은 대장암 세포의 DNA 조각을 추적해 조기 대장암의 확인율을 끌어올립니다. 기존의 내시경 검사나 분변 검사를 통한 대장암 발견보다 접근성과 편리성 면에서 혁신적인 진전을 의미합니다. 혈액 검사는 대장암과 암세포로 변하기 쉬운 큰 폴립에서 혈액 속으로 배출된 DNA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혈액 검사로 대형 폴립을 찾아내는 확인율이 13%에 불과해 분변 검사 확인율 43%와 대장 내시경 검사 확인율 94%보다는 크게 떨어지는 결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폴립 대부분이 양성으로 암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모든 폴립을 사전에 찾아내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검사법은 $895의 비용이 들고 현재는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지 않아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FDA 승인을 받게 될 경우 보험 적용으로 인해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UN 개발계획이 어제 공개한 2023-2024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 삶의 질을 평가한 한국의 HDI는 2022년 기준 0.929로 집계돼 조사 대상 193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19위로 평가됐습니다. HDI는 기대 수명과 기대 교육 연수, 평균 교육 연수, 1인당 국민소득 등 4가지 객관 지표를 바탕으로 매겨집니다. 한국의 2022년 기대 수명은 84년, 기대 교육 연수와 평균 교육 연수는 각각 16.5년과 12.6년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구매 평가 기준으로 46,026달러로 평가됐습니다. 미국의 기대 수명은 한국에 뒤진 78.2년, 기대 교육 연수와 평균 교육 연수는 각각 16.4년과 13.6년으로 한국과 비슷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65,565달러로 크게 앞섰습니다. 스위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HDI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12일 73년 된 맨하튼 폴스 오소리티 버스터미널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 정부, 주정부와 새로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1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 시설에는 210만 스퀘어피트의 새로운 메인 터미널, 새로운 스토리지 및 버스 대기 장소, 링컨 터널로 직접 출입하는 새로운 경사로가 포함됐습니다. 새로운 터미널은 2040년에서 2050년 예상되는 통근량 증가로 인한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최고의 승객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새로운 경사로와 임시 터미널은 2028년, 메인 터미널은 2032년 완공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뉴욕시 렌트 안정 유닛 공실평가 및 해결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렌트 안정 유닛의 공실률은 0.9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공실률이 급증했던 2021년 4.57%에 비해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 2월 랜드로드 이익단체 뉴욕 부동산위원회가 발표한 렌트 안정 유닛의 공실률이 25%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와 상반된 결과입니다. 보고서는 해당 설문조사는 표본이 극히 적고 편향돼 대표성을 띨 수 없다며 극도의 과민 반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실제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렌트 1,500달러 이하 유닛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개별 아파트 개선 한도를 향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뉴욕 한국일보가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뉴저지 각 타운 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서 주차 위반 티켓 발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팰리세이즈 팍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 사이 14,316건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돼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했습니다. 레오니아는 1,120건으로 무려 83%나 증가했고 클립사이드 팍은 58%, 리치필드는 7% 늘어났습니다. 포트리의 경우 2% 줄었지만 한인 밀집 타운 가운데 가장 많은 22,823건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돼 버겐 카운티 70개 카운티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